영국의 유력 매체 더선은 지난 4월 15일 폴란드가 이 예상 밖의 전차로 푸틴의 유럽 침공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유럽 안보 지형의 변화, 그리고 그 중심에선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 특히 전차 전력에 대해 깊이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K 전차였습니다. 폴란드인들은 러시아와 사실상 정면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 위협을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영국이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군대나 군사력 문제에서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폴란드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바로 다음 차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강력하고 튼튼한 기갑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신형에 가까운 전차를 1000대까지 확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수천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5,500대 이상을 잃었다고 보고되었지만 공개 매체에 따르면 여전히 약 3,5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당히 위협적인 전력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5세대 전차가 아닙니다. 챌린저 3도 아니고 개량된 레오파르트 2도 아닙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구식이고 정교함에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1대1로 단순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폴란드인들이 전차 도입이라는 길을 선택한 이유는 폴란드의 지형이 전차전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됐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국경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갑 전력, 그것도 아주 정교한 기갑 전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이 그런 전력을 갖추려 했다면 써야 했을 만큼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정 분야에서 폴란드는 선두주자에 가깝습니다. 1000대 이상의 4.5세대급 K2 전차를 갖게 되면서 폴란드는 아마도 유럽과 나토 국가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전차 부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그 어떤 전차 전력보다도 압도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폴란드와 독일을 비롯한 접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풍겨오는 화약 냄새를 실시간으로 맡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이상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우리 모두는 냉전 이후 평화의 배당금을 너무 많이 누려온 탓에 지금 이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표준화는 언제나 나토의 과제였지만 영국인 같은 일부는 그저 립서비스만 해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말 강하고 강력한 유럽 나토 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이뤄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이번에는 미국인들이 제때 나타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이자 강력한 방어 카드가 바로 폴란드가 도입하고 있는 수많은 K 전차, 즉 한국산 최강 전차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영국 더선은 폴란드가 독일산이나 미국산 전차가 아니라 한국산 K 전차를 대거 도입해 푸틴이 유럽 침공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최초로 전차를 만든 전차 종주국 영국에서 이제 한국산 전차에 대한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에 대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 네티즌들도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한화와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은 독일, 영국,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탱크를 비롯한 모든 무기를 생산한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폴란드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K는 어떤 영국제 전차보다 뛰어나다는 의견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손흥민 같은 강력한 무기뿐만 아니라 탱크도 보유하고 있다는 다소 밈 같은 반응도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온라인 분위기까지 뜨겁게 달아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전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웨덴의 잠수함 판매 조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폴란드 국방부가 다른 파트너와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럽 공급업체, 특히 한국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신속한 납품과 광범위한 산업협력을 강조하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사업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오르카 잠수함 사업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폭탄 발언을 내놓은 겁니다. 지난 4월 15일 폴란드 국회에서는 왜 폴란드 해군이 순항 미사일이 없는 잠수함을 도입하려 하는가에 대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폴란드가 새로 도입하려는 차기 잠수함에서 미사일 무장을 포기한다는 소식은 지난 2월 25일 군비청 관계자들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내부에서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미사일 없는 잠수함이라 이 웃기는 소리라고 비꼬았습니다.
어뢰나 들고 사냥이나 할 거냐는 조롱도 나왔습니다. 어차피 발트에는 나토가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A-16 잠수함은 순항 미사일이 없는 수준, 컨테이너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폴란드는 무력한 오르카 잠수함을 구매할 수 없다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야당 의원들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이 없는 신형 폴란드 잠수함의 전투 능력은 스웨덴 사부 A-16 잠수함 3척 구매에 투입될 예산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조 원을 써서 잠수함을 들여오는데 미사일을 달 수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국산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폴란드는 지난해 최신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무기체계 통합, 수명주기 유지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무려 14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국가는 스웨덴이었습니다. 사부사가 제작하고 현재 자국 해군을 위해 건조 중인 A-16급 잠수함이 선택되었습니다. 수주전 당시 한국은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원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디젤 잠수함 중 최고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3,600톤급 KSS-3 배치 잠수함을 폴란드 측에 제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잠수함에는 최대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폴란드 측에 한국 해군의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무상 양도하는 등 수주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끝내 폴란드의 선택을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현지 언론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기업을 유력 후보로 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했던 폴란드였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도 크게 기대되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메타디펜스는 당초 폴란드 해군이 요구한 잠수함 조건을 전했습니다. 그 조건에는 어뢰, 기뢰, 작전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함 미사일, 그리고 잠수 상태에서 발사 가능한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핵심 요구 사항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폴란드는 A-16급의 순항 미사일 탑재를 포기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포기했다기보다는 좌절되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먼저 순항 미사일 체계를 통합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현재 폴란드 해군은 잠수함 공백기를 메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무장 통합 과정을 생략해 도입 가격을 낮추고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스웨덴 잠수함에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장착하려면 스웨덴, 폴란드, 미국 3국 간의 기술 승인과 소프트웨어 통합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토마호크와 프랑스 미사일 모두 통합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의 야로스와프 지에미안스키 해군 제독은 현재 시장에는 즉시 구매 가능한 순항 미사일 탑재, 재래식 잠수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야당 의원들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한국산 잠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산 A-16은 수직 발사관이 옵션이거나 나중에 추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국산 KSS-3는 설계 단계부터 수직 발사관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최대 10개의 VLS를 통해 국산 천룡 순항 미사일뿐만 아니라 현무사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 SLBM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잠수함 강국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번에 폴란드에 제시한 재래식 수출형 잠수함에는 SLBM 운용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재래식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수직 발사하는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핵잠수함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에 준하는 타격력을 원한다면 한국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국방차관은 스웨덴과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독일,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스웨덴 측의 A-16급 잠수함 인도 제안이 이행되지 않고 현재 운용 중인 노후 함정이 퇴역하게 되면 폴란드 해군은 전력 공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독일, 프랑스의 인도 시기를 비교하면 한국이 가장 빠르다고 평가됐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1985년 소련에서 건조된 오르제오함단 한 척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다른 국가의 수주 물량이 밀려 있거나 폴란드 전용 모델을 새로 설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 가동 중인 생산 라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 등 한국 기업들은 신주함이 건조되는 동안 폴란드 승조원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장보고 잠수함 등을 2027년에서 2028년경에 조기 인도하는 개필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폴란드가 스웨덴 잠수함을 포기할 수 있다는 선언이 나온 시점은 폴란드 투스크 총리가 방한한 바로 뒤였습니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방안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히 기존 K 전차나 K9 자주포 계약 이행만을 위한 방문이었다면 관계 격상까지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관계를 격상했다는 것은 해전 및 공중전력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에서도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고려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후 폴란드 국방차관이 스웨덴산 잠수함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총리가 이번 방안에서 한국을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동맹이라 치켜세운 점을 보면 잠수함 사업은 공식적으로는 스웨덴 우선 협상 중이라 하더라도 마쿠에서는 한국 잠수함의 도입 가능성이나 기술 협력이 매우 깊게 논의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폴란드 무기 수출의 기초를 닦고 초기 협상을 주도했던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언론에 나와 당시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왜 탈락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강은호 전 청장은 방산 수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방산 기업의 역량,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라는 세 가지 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만 좋아서는 안 되고 기업만 열심히 뛰어서도 안 되며 정부가 뒤에서 제대로 밀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 정권에서는 방산 기술의 근간이 되는 연구개발 예산이 카르텔 척결 등의 명목으로 삭감되면서 현장의 동력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의 수출 지원 역할도 제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방위사업청이 발로 뛰지 않다 보니 실제 최종 경쟁 상대가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니라 스웨덴이라는 사실조차 결정이 난 뒤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뼈아픈 대목입니다. 실제 경쟁자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폴란드가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 제대로 몰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접한 발트해는 평균 수심이 50m로 얕은 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형 3,000톤급 잠수함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최종 선정된 모델은 얕은 수심에서 운용하기 쉬운 2,000톤급이었습니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한국 방산기업의 역량은 뛰어났지만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 의지 약화, 연구 개발 동력 상실, 그리고 현장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전략 실패가 겹치면서 폴란드 잠수함 수주라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말이 나옵니다. 연구 개발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비서실장, 방위사업청, 국방장관 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수출 전략이 구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폴란드 오르카 사업에서 한국산 잠수함이 다시 선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아틀라스 국제문제연구소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도 한국산 KSS-3 잠수함이 독일과 프랑스를 압도할 수 있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KSS-3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가운데 가장 현대적이며 리튬이온 배터리와 AIP 시스템을 결합해 수중 지속 능력을 극대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출 가격 경쟁력과 빠른 인도 시기는 독일의 210CD급보다 우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거대한 수주를 눈앞에 둔 가운데 이제는 핵잠수함을 빠르게 건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무기 수출 이야기를 넘어 한국 해군의 체급 자체가 바뀌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수함 역량 강화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브라이언 퍼슨스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단순히 한국군만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저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 미 해군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동맹의 전략적 기회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무려 20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KSS-3 차기 핵잠수함의 예상 중량은 약 8,300톤 규모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KSS-3 디젤 잠수함이 3,600톤급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두고 견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최근 한국의 핵추진 핵잠수함과 확산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견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한 만큼 번복되지 않도록 빨리 핵잠수함 도입을 서두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무차관도 한국 핵잠수함 권한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디나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지난 3월 말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꽤 광범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팀 구성과 성과물 등에 대한 기관 간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냥 말만 오가는 단계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 기관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해군 참모총장 대리엘 제독도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 견제를 위해 활용될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조선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커드 제독은 14일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핵잠수함 능력을 확보한다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협력하여 핵심 경쟁 위협인 중국에 맞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은 핵잠수함을 전 세계에서 운용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것이며 해상 방어 임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해군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스파이더맨의 명대사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보도에 한 국내 네티즌은 이렇게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핵을 줘. 그냥 너네 이란 들어가서 패권 약해지는데 우리한테 핵 주면 우리가 중국 군사 견제는 쌉 가능이다. 빨리 줘. 현기증 난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 규제를 풀며 세계 방산 시장으로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지만 바로 그날 십식 전차포신 폭발이라는 충격적인 사고를 맞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K전차로 폴란드 전장을 바꾸고 KSS-3 잠수함으로 오르카 사업의 판을 다시 흔들며 이제는 핵잠수함이라는 더 큰 단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전차에서 잠수함까지, 재래식 무기에서 핵추진 플랫폼까지 한국 방산의 밥줄은 이제 단순한 수출 계약 하나가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 속에서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전략 카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